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역시나 테슬라를 봐야겠죠. 2분기 실적 체크 포인트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했다라는 평가에 시간의 거래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회사의 실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무 실적의 발표 날은 큰 의미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라든가 인도 데스크를 3개월마다 정확하게 지금 회사 측에서 발표하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별 판매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판매 대수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종 안에서 세세한 스펙까지 웬만한 나라가 다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적으로 이익 단위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분기당 발표하는 그런 생산 인도 대수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든 자동차 판매 대수도 월초 되면 다 발표되거든요. 수출 물량도 다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섹터나 이런 제조업체보다는 약간 좀 다르다는 건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주당 이익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조금씩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 자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크게 올라갈 일이다, 내려갈 일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기다리는 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선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모델 2에 관한 얘기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지 시각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도를 저희 내일 또 자세한 시간에 자세한 얘기가 추가적이 있으면 내일 일단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 전 세계에서의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그나마 주목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마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진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 보시면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오늘 난 손익 계산서를 요약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걸 보시면 총 마진도 나오고 순이익도 나오고 다 마진율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든 간에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마진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해서 좀 경쟁을 붙여놨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지금 발매된 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일단 리스트 프라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경쟁자들을 지금 초기에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 세계에서 소위 마진율로 보면은 페라리 정도 제외하고는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페라리 정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을 갖고 있고 이 수준이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일반적인 소위 레거시 자동차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할 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 그러면 순이익 그런 마진율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번에 18.1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도 한 18.1, 18.2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했던 건 그보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전망치는 18.8%였는데 그보다 약간 적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굳이 또 실망하실 분 계시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과정이죠.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5년 안에 주가가 $5,000, $6,000 간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면서 그게 이제 결국 보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궁극적인 꿈은 로보택시를 다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다 되면 결국은 서비스 매출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도 많이 늘어나면 다시 마진율은 5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업은 50%가 되겠고 전체 비즈니스를 보면 한 35, 40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지만 지금 현재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18%도 어디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로 보면 꿈도 못 꾸는 그런 수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하시고
오늘 수치를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갖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대수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간단한 그냥 쪽지 시험 하나 넘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지 시험의 결과는 패스 앤 페일 중에 패스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진율과 앞으로의 인도 대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넷플릭스도 봐야겠죠. 기대감이 너무 컸을까요? 테슬라는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에서 굳이 차이를 찾자면 넷플릭스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숫자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았는데 맞습니다. 매출 한 예. 1억 달러 정도 모자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82.7억 정도의 컨센서스였는데요. 81.9억이니까 1억 정도 달러 정도가 좀 모자라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86달러였는데 3.29달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그러니까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결국은 어떤 구독자 수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네. 구독자 수는 500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 대비 모자랐던 거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한 가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넷플릭스 오늘 실적을 보면 그 가이던스에서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4분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더 고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3분기에 지금 매출 3분기의 가이던스가 지금 눈높이를 월가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그것이 오늘 좀 하락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매출의 가이던스가 약간 못 맞췄고 그에 따라서 이익단에서 에비타의 기준에 약간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으로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월가의 시각에서의 지금 판단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넷플릭스는 결국 순가입자거든요. 네. 이번에 순가입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서 이거랑 상관없이 미리 오늘 그 장중에 발표한 소식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아직 해당이 없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몇 국가에서 가격 정책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해당이 안 될 텐데 제일 저렴이 상품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미국에서 9.99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앴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가장 9.99달러 하면 이제 화면도 약간 화질이 예. 약간 하고 혼자 보거나 뭐 그런 걸 겁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혼자 보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걸 없애고 그거 대신에 결국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광고 내고 말아.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요금제로. 광고 내면 말씀드렸다시피 HD, 풀 HD까지 제공하는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광고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회사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9.99달러 내는 것보다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 더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바뀌겠죠. 광고를 안 보느니 약간 그래도 높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광고를 보더라도 좀 저렴하게 가겠다. 유도하는 예. 거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 합이 넷플릭스에 생각해서는 플러스의 합이 플러스가 나겠죠. 예, 플러스 알파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경영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쵸.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미국에서의 내노라는 기업들의 전망이나 그런 판단이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건 주주 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었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는 약간 좀 시간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월가의 평가가 오늘 내일 아침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월가의 평가가 그렇게 나빠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감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본작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주가가 왜 여기 있을까요? 저도 오랜만에 좀 주가를 검색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이 최근에 3일 동안 상승한 걸 빼면 거의 뭐 코로나 이전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평가 매력이 좀 있지 않나 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상업은행 중에 하나였죠. 물론 여기가 메린치 합병하면서 뭐 업무 영역이다. 그 교차되는 부분이 분명히 전 세계 주요 큰 은행들이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대표적인 상업은행이었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항상 이미지가 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먼저 만든 신용카드 만든 비자를 처음에 만든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스피노프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하도 커지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큰 은행의 상대적인 경쟁사가 모여서 만든 게 마스터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처음에 주축돼서 만든 지금이야 이제 관계가 없지만 비자가 세계 1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경영 능력 그리고 업계의 어떤 위상은 그에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은행 업종의 실적이 오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까지 해서 거의 이제 IB들의 큰 은행들은 실적 다 발표됐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의 눈높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상관없이 눈높이는 거의 대부분 맞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오늘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더라도 골드만삭스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그런 관점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어려움은 일단은 우려했던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그리고 JP 모건도 그런 실리콘밸리 뱅크 이외에 수많은 자잘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올해 상대적으로 수혜받았다라는 쪽에서 많이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당이 어저께 나왔지만 84센트가 예상됐고요. 매출액이 250억 달러가 예상됐지만 그 이상 실적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이번에 한 그림에 보여드리면 역시 JP 모건이 가장 탁월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만만치 않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시즌에 항상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IB보다는 상업은행에 주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카드를 쓰고 있고 체크카드를 쓰고 있고 대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증가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일단 자기네들은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카드 사용액이 크진 않지만 분명히 사상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소형 은행들은 중소형 은행들은 지금 연체율이 또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큰 은행들은 어느 정도 연체율이 있어도 상당히 지금 그 어떤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는 소형은행보다는 역시 좀 대형은행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그림 보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율로 내려가고 있지만 증가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도대체 어디서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고 있냐는 것은 여러 확인들이었고 이 그림에서도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을 발표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확고하게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그러네요. 여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놀러 여가. 다니고 이런 것들은요. 예.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여행 관련주가 하나 분명히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부킹홀딩스 비롯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놀고 가는 거는 요즘 보면 2, 3년 동안 지금 잘 못하던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 많이 가는 거가 소위 뭐 워터밤 이런 거 많이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파티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하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다. 와서 공연하고요. 그리고 무슨 DJ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예. 전 세계에서 그런 공연 시장이 압도적인 1위는 라이브 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돈을 다 쓰는 거 되겠고요. 그러네요. 돈을 쓰면 그런 데 가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워터밤이나 가보지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맥주도 파나요? 그쵸? 맥주 팔죠. 예. 그러면 요즘 보면 맥주에서 예를 들어 몰슨 크로스라는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렸고 심벌은 너무나 쉽습니다. 탭이란 겁니다. 탭 맥주가 생맥주의 그 탭 개념인데요. 탭이 보시면 주가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딱 그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의 지금 소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을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런 파티를 많이 못했죠. 예,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놀고 계시는 덕분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인도에서 큰 기회를 노리는 애플. 애플이 점점 인도 쪽에 많이 공장을 좀 넣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와 마찬가지고 인도란 국가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 자신 인도의 어떤 기업에 아는 것은 뭐 한두 개밖에 없지만 그보다 인도에 대한 경제 그리고 인도의 어떤 공장연수로의 역할이 많이들 기대를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이 소비의 주축으로 또 많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도 거기에 투자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애플도 한때는 저 폭스콘의 일부를 저쪽 옮긴다 여기했지만 예. 그거 이상이 플러스 알파가 분명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면서 애플의 앞으로 성장은 인도에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오늘 애플의 중점이 여러분 보실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관점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인도가 향후 10년 동안 GDP가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지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인도가요. 향후 애플의 인도향 매출이요. 향후 10년 동안 무려 7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개를 팔고 있으면 70개를 팔 수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연매출이 그래서 400억 달러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0억 달러이기 때문에요. 전체 매출의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1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참고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한 750억 달러니까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가 앞으로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인도에서 애플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인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은 1억 7천만 명이 애플의 생태계에 또 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1억 생태계.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전 세계 생태계는 20억 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1억 7천만 명이 다시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하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배경은 역시 구매력의 폭발적 성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 3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구 수가요. 2030년까지 지금보다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이폰도 많이 네, 사고. 그게 바로 네. 지금 테슬라가 인도의 그런 새로운 기가팩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슬슬 흘리는 것 자체도 네.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 잠시 전에 뉴스 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까지 또 그러게요. 개발 중인 거 예. 보도하면서 애플이 오늘 다른 얘기지만 사상 최고가를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하튼 애플도 중요하겠지만 인도란 그런 나라에 중요하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한번 한 보름 전인가요? 모디 총리랑 만나면서 그 회담을 했고 얘기를 했죠. 인도발 뉴스에 따르면 모델 2 생산 기술 계획이 뭐 확정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조그만 회사,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인도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종목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도 INDA라는 MSCI 인디아 ETF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어떤 대표 종목이 있는지 이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는 인포시스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영국의 총리가 여기에 사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 구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을 또 대체할 국가로 인도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INDA라는 ETF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